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연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술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도를 했었던,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방향 설정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향 설정이라는 게 뭐냐? 입자 가속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만들어진 입자로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험은 물질로 이미 만들어져 버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납이나 다른 걸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이용해서 역융을 시켜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고체인 경우는 딱 일단 고체 물질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버리면 다른 것으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온도나 압력으로 역융을 시켜본다든지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두 탄소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탄소화 쪽으로 가버린다. 그냥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마구마구 뜨거운 온도로 역융을 시키려면은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철이나 금은동 이런 것들 탄소화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종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일단은 녹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금 1kg을 뜨거운 온도로, 예를 들면 1350도 정도 되는 온도로 가열을 시켜서 액화를 시키면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 금 1kg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뭔 얘기냐? 증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탄소화가 일어나 버린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로 계속해서 그냥 산소하고 질소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화돼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러고 나면 종구에는 금 1kg이 용광로 속에 남아있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물질은 탄소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그걸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금, 은, 동, 철, 텅스턴 이런 고체 물질들은 어떤 것이냐면,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은 그게 액화가 됩니다. 액화되면은 양자 엉킴 상태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이때 이제 양자 엉킴 상태가 온도가 그대로 식어버리면은 그 전에 있던 그 상태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형상 기억 합금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의 현상을 고체 물질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금은동 내지는 텅스턴, 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요, 사실은 이 모든 물질이 일단 물질로 만들어져 버린 뒤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소화로 가버린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기화돼서 다 없어져 버린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금은동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이 프로톤은 1836 개체의 포지트론이 하나의 공으로, 이것이 N, S 이렇게 극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자, 일렉트론이 하나 잡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하이드로겐이 됩니다. 이 전자가 극성에 의해서 포획이 딱 되면 하이드로겐으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 때문에 하이드로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톤이 전자를 하나 포획을 하면은 이제 최적 면적이 더 커지겠죠. 어떻게 커지냐? 1836 개체의 포지트론이 뭉쳐져서 여기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273.16도씨라고 하는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변화를 유도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변화를 유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유도를 하냐? 고온 고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낸다. 이건 뭔 얘기냐? 이거 예를 들어서 액체 하이드로겐을 어떤 용기에 가두은 뒤에 그것이 폭발을 해버리지 않을 만큼의 압력을 가하면은
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철도 만들어질 수 있고 동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엉킴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이드로겐이 엉킴 상태에 도달한다. 이 1836개체의 포지트론이 이렇게 배열이 일어나 있던 것이 이제 엉켜버린다. 엉키면서 그 압력로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그게 이 온도를 없애버리면서 이 배열이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엉클어졌다가 딱 수독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어떤 물질, 즉 금, 동, 주석, 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중수소니, 헤비하이드로겐이니 아니면 트리티움이니 하는 것, 그 다음 헬리움이니 옥시겐이니 니트로겐이니 하는 것들은 압력로에 들어가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일단은 기체물질이잖아요. 그것들은 기체물질이기 때문에 기체물질이 되려면 정말 고체물질보다는 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체로 하는 것은 기체보다는 훨씬 더 약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험을 계속해서 고온 용기에 이렇게 가두어서 이 안에서 하이드로겐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온도로, 전열기구의 온도로 용광로를 만든다. 그런 다음 이 최적 면적 안에서 어떤 압력이 받아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고체가 된다. 일단 이 밖으로는 튀어나가지 않게 막아져 있는 어떤 용기 속에서 필라멘트로 전열기구를 만들어서 온도를 가하면은 안에서 이 하이드로겐이 전자를 떼어낸 뒤에 가지고 있던 이 온도를 다 버리면서 이 배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엉클어진다. 양자 엉킴 상태가 된다. 이 포지트론의 엉킴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철, 금, 은, 동, 납, 주석 이렇게 이걸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서 만들면은 얼마든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압력로에서 하이드로겐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면 철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을 만들 수 있고 은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일단 하이드로겐이어야 된다. 하이드로겐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건 뭔 얘기냐? 일단 중성자가 들어있지 않은, 즉 중수소나 헤비하이드로겐이나 트리티움이나 이런 기체 물질들은 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겐은 중성자가 없이 양성자만 있습니다. 양성자, 그것도 온도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 켈빈 온도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 이 양성자가 양자 엉킴 상태가 일어나면 고체화된다. 안에 들어있는 온도를 밖으로 배출한 뒤 그냥 양자가 비틀림이 오면서 이 배열이 일어났던 것들이 1836 개체의 포지트론이 비틀림이 온다. 그래가지고 엉켜버린다. 이렇게. 그러면서 엉키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압력과 온도가 딱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리면은 고체화되는데 이렇게 고체화된다. 그럼 동, 납, 주석 이런 식으로 고체화된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작게 만들어서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건이 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면은 마음 먹은 대로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동도 만들고 철도 만들고 고체는 못 만들 것이 없다. 물론 기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고체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